자, 이번에는 우리 트킨터를 가지고 이 트킨터라는 파이썬 GUI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상관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이라고 하면 각각의 독립적인 변수들이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판단하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이 내용을 GUI의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가 시각화로 직접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예시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나오려나? 안 나온다. 이 코드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이브러리가 선언된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상관 관계를 통계적으로 계산해줄 통계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윈도우상에서 파일의 경로를 찾는 부분인데 경로를 찾다 하더라도 엑셀 파일만 찾아야 되는 거라서 왜냐면 경로를 지정하고 나서 파일 타입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엑셀 파일인지 CSV 파일인지 이미지 파일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다 가져오기 때문에 엑셀 파일만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아예 인식이 안 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리턴해서 널 값을 그냥 던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빈 값 그냥 던진 거죠. 반응이 없다는 소린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고 요 밑에는 try except 해서 예외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외 처리라 함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할 건데 에러가 발생하면 요 밑으로 이동시키라고 해요. 요 try except가 왜 추가를 했을까요? 특히 웹 프로그래밍이나 앱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GUI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어, 물론 우리가 뭐 사용자의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중간에 어떤 행동을 우리가 실행하고 나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셧다운이 되면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꺼져버린다거나.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사이트에서 뭐 하나 설정 잘못했다고 기존에 있던 모든 히스토리를 다 날려버린 채 그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다신 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try except, 뭐 try catch final 같은 형식으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외 처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외 처리를 추가했고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와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화, 데이터 세트화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내장 함수 중에 이미 코렐레이션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코렐레이션 이 메서드를 뒤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지금 코렐레이션스라고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 분석이 끝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졸트 텍스트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 사실 이 밑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언급을 드리면 이 텍스트라는 함수에 이 텍스트라는 이 변수에 딜리트해서 1.0 그리고 tk end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똑같이 리졸트 텍스트에서 인서트 들어가서 tk and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딱 지금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상관 분석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뭔가 앞에 텍스트에 뭐 1.0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상관 분석 결과와 실제 숫자 값으로 변경된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히트맵을 그릴 거예요. 저는 시본 자주 제가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이 시본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한번 감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넣고 스타일 만들고 그 폰트 사이즈 좀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간이랑 하긴 그렇고 뭐 이렇게 패딩 정도 그래서 패딩 정도 조금 주고 해서 히트맵을 생성을 했고, 타이틀 넣고 X 라벨, Y 라벨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XV, 이거는 YV.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좀 다른 건데, 다른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맵플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이미지를 캔버스 그릴 때 이제 그리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도화지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TK 인터예요. 그래서 이 TK 인터페이스 안에 삽입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캔버스라는 형식으로 넣을 거고, 이 캔버스를 한번 그려줍니다. 여기서 그려주고 밑에 보면은 이 위젯을 이제 팩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거 비슷한 걸 한번 똑같이 TK 인터 가지고 했었는데, 팩 하면은 실제로 이 캔버스가 우리가 만들려는 그 GUI 사이즈에다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네, 팩. 그리고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입니다 하고 에러 코드를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 코드 정리가 끝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TK인터 GUI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TK인터의 라이브러리를 다 불러오게 되고, 이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타이틀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프레임이라고 해서 하나의 큰 공간을 그릴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만들 GUI 안에다가요. 그리고 여기도 팩 똑같이 했죠. 패드 X, 패드 Y, 패딩을 X, Y 축에 10씩 줬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느 프레임, 어느 공간에다 넣을 건지, 텍스트는 무엇인지, 그 버튼에 클릭 텍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커맨드, 이건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함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커맨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커맨드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를 넣어주면 그 함수를 호출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팩 해서 넣어줬고요. 다음에 여기는 끝으로 이제 리졸트 텍스트 해서 리졸트 텍스트 해서 텍스트 공간을 하나 마련했죠. 이 텍스트는 잘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상관 분석 결과. 우리가 보여줄 내용이 보여지는 텍스트입니다. 이것도 팩하고 루트.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만든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을 통해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글씨가 좀 작죠? 엑셀 파일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최근에 사용했던 디렉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클릭했고 그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나온 건 상관 분석 결과라고 해서 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 데이터로 상관 분석을 한번 처리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코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 분석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원래 여기서 보려고 했던 건 이 세션이 여러 가지 이 세션이 결과적으로 이 세션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분석을 왜 했냐면 자 세션 사용자 자 이런 이제 명칭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세션이라고 하면 웹사이트에서 방문한 방문자를 지칭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을 제가 더 만약 이제 늘린다고 하면 과연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늘리는 게 효과적이고 뭐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참여율이고 요거는 이벤트 수. 실제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버튼을 클릭한다거나 예를 들면 페이지 스크롤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여기는 사실 지금 잘려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세션 시간으로 할게요. 평균 세션 시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가 가장 높나요? 세션 시간이 가장 높고 이벤트가 높죠. 그러면 보통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참여율이다 참여율이라는 새로운 지표다라고 했을 때 참여율이란 지표는 사용자 값에 있어서 상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 즉 저 참여율은 상관성을 뭐 높인다 낮춘다에 확실하게 딱 그렇게 높인다 낮춘다로 할 수는 없지만 저 사용자의 값 세션하고의 값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만약에 이렇게 세션 시간이라는 값이 97%의 관계성을 띈다면 저는 사용자를 우선 자꾸 사용자라고 하네. 저 세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평균 세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